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밤에 피자나 햄버거를 먹으면서 공포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왠지 힐링이 제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을 좋아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비 내리는 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인지 유독 비 오는 날 밤에 귀신을 봤다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비가 내리던 밤에 겪은 오싹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림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을 장맛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저는 3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가장 늦게 나오게 된 거죠. 나와 보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집이 걸어서 15분 거리니까 얼른 뛰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얼른 독서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밤이기도 하고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체감상 더 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종일 공부만 해서 그런지 유독 더 피곤했습니다. 심지어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빗소리와 제 발소리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던 저는 얼른 단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도 알바가 끝나는 시간이어서 잘하면 집에 같이 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친구는 월말 재고조사 때문에 아침에나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집에 가는 동안만이라도 통화를 하자고 했죠. 다행히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니까 덜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무사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보이니까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만 전화를 끊자고 말하려던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빨간 우산을 쓴 수상한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취객인 줄 알았습니다. 새빨간 우산을 쓴 남자가 가로등 아래에 쪼그려 앉은 채로 등을 들썩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오바이트 하나 보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순간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비정상적으로 앉은 키가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생각과 동시에 전 갑자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특히 빨간 우산을 쓴 남자를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을요. 제가 왜 조심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엄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난 저는 덜컥 무서워졌어요. 쌀쌀한 가을 날씨임에도 식은땀이 줄줄 흐를 만큼 긴장했죠. 그래서 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하는 남자의 말이 뒤에서 들리지 않았다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처음 스쳐 지나갈 때와 달리 남자는 뒤를 돌아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까맣고 큰 쥐를 입에 문 채 입가에 있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내가 피곤해서 헛걸봤나? 그러나 그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입에 물고 있던 쥐를 꿀꺽 삼키더니 입에 흥건하게 묻은 피를 혀로 쓱 핥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씩 하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웃었죠. 내가 보이지? 마치 다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들고 있던 우산까지 내팽개치고는 전력을 다해 집으로 뛰었습니다. 처벅처벅 제 뒤를 따라 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2층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 금방 뛰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가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는지 집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던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아빠랑 급하게 장례식장에 왔으니 문단속 잘하고요. 내일 아침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전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건지 정말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저는 온 집안의 불을 환히 켜두고 TV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그리고 재빨리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라리 빨리 잠이라도 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서인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뒤척였을까? 한참을 못 자다가 겨우 잠들었던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번쩍 눈을 떴어요. 그 소리는 도어락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나는 알림 소리였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또다시 들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까? 근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어쩌지? 갖가지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때 똑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문 열어. 하는 친구의 목소리와 함께요. 무서워 미쳐버리기 직전에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그게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렇게 끊긴 전화가 불안해서 직접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문득 아침에나 일이 끝날 것 같다고 투덜대던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올 수 없는데? 그 순간 아까보다 더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나라니까. 빨리 열라고. 짜증이 섞인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친구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의심이 된 저는 현관문에 달린 작은 거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눈을 뗐다가 붙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였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야, 빨리 문 열어. 너 걱정돼서 왔는데 왜 문도 안 열어줘? 라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친구의 그 말이 문 밖에서도 똑같이 들려왔어요. 다행이다. 내가 예민했었나 보다. 저는 안도감이 확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별별 일이 다 있었던 탓에 잔뜩 긴장했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전 곧바로 미안해, 빨리 열어줄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진짜로 문을 열려고 이중 잠금 장치를 푸는 그 순간 또다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얘는 문 열어준다는데 왜 또 전화야? 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끊어서 걱정했잖아.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서 뭔 소리야, 우리 방금 통화했잖아. 너가 우리 집 앞이라고 빨리 문 열어달라며 라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아까 전화가 갑작스럽게 끊긴 뒤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이번에도 전화를 안 받으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집에 와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은 또 누구야? 그때 문 밖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깝다. 맛있어 보였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보았던 그 빨간 우산을 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거든요. 갑자기 또 전화가 끊기자 제가 걱정됐던 친구는 곧장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정을 전해 들은 부모님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오셨던 거죠. 와보니 저는 현관에 쓰러져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을 차린 제게 엄마는 괜찮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셨죠. 전 엄마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데다가 비 오는 밤이라 안 보던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이상한 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걸 보거나 들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니까 그것이 따라붙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제가 뒤를 돌아봤으니까요. 나중에 친구에게도 확인해보니 저에게 몇십 번이나 전화를 했다는데 이상하게도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그날 이후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소름 끼쳤던 그날의 일 때문인지 비가 오는 날에는 한동안 대낮에도 외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전 비 내리는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빨간 우산을 쓴 남자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오싹하고 무서운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은 수호령, 수호신, 수호천사라는 존재를 믿으시나요? 누구에게나 수호신은 있다고 하는데 전 저에게 꼭 수호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든든해지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나의 수호신을 직접 보게 된 신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슬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편의상 제가 윤슬씨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괴담을 좋아하는 공포 마니아입니다. 심지어 잘 때도 ASMR로 괴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잘 정도로 괴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귀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가위에 눌릴 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귀신을 봤다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부럽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귀신을 본다면 정말 무섭겠지만 한 번쯤은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작은 협탁과 흔들의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협탁과 흔들의자는 앤틱한 디자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비싼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알고 보니 아빠 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사람들은 도망간 상태였고 어쩔 수 없었던 아저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라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날 아빠가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던 거죠. 아빠는 협탁이랑 흔들의자를 보자마자 뭐에 홀린 것처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분께 돈을 주고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세에는 500만 원도 넘을 건데 50만 원에 가져왔다라며 자랑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평소 같았으면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잔소리하셨을 엄마가 그날만큼은 아빠와 함께 덩달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작은 카페처럼 공간을 꾸며둔 베란다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티타임을 즐기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한참을 잘 자고 있던 저는 문득
가위에 눌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귓가에 삐 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가위에 눌리면 남들처럼 귀신을 본다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이명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요. 가위에 자주 눌리는 탓에 나름대로 깨어나는 법을 터득했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여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가위에 눌렸다 깨어난 줄 알았지만 꿈속이었고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깨어났지만 역시나 꿈속이었어요.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아가, 이제 그만 눈 떠야지.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눈이 딱 떠지면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위에 눌렸던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쑤셨고 마치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이것 또한 그냥 가위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모처럼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다 보니 엄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요즘 꿈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벌써 며칠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당신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도 요즘 어떤 남자가 꿈에 자꾸 나와서 뭘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엄마도 꿈에서 자꾸 이상한 남자가 나와서 뭔가를 찾듯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했는데 아빠도 엄마랑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뭔가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했지만 엄마는 쓸데없이 호들갑을 떤다며 핀잔만 주셨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신이나 꿈 같은 건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꿈 이야기는 해프닝처럼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신경을 쓴 탓인지 그날 밤 저는 가위에 눌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삑삑 또 이명 같은 소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가위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린과 동시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은 점점 조여왔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 밖으로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전 답답함과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 애타게 엄마 아빠를 불러봤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점점 정신은 혼미해져 갔고 제발 누군가 날 깨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노란빛이 번쩍하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건 아침이었어요. 눈을 떠 일어나 보니 목과 그 주변이 얼얼하고 뻐근했죠. 가위에 자주 눌렸었지만 이렇게까지 생생했던 적도 없었고 거기에 목 주변이 실제로 뻐근하기까지 하다 보니 뭔가 꿈이 아니라 현실 같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요즘 공포영화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을 믿는 사람 주변에 맴돌고 귀신 이야기를 하는 곳에 많이 모여든다고. 이상한 경험을 하다 보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제는 당분간 이런 건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인 건 그 때문인지 한동안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제가 아닌 부모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난 거죠. 정말 다행히 부모님은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독사고라 다른 인명피해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사고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빠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날 당시 갑자기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심지어 졸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요. 더군다나 옆에 타고 있던 엄마까지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전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부모님께서 입원하신 지 3일째 되던 날, 그날은 야간 알바 친구가 대타를 부탁했던 날이라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도 다 꺼져 있는 거실 쪽에서 탁탁 소리가 작게 들려오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얼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별다를 것도 없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저는 이상하다 싶어 베란다 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흔들의자가 혼자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움직이고 있어서 의자 끝이 바닥에 닿으며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앉아서 흔드는 것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섬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흔들리던 의자가 갑자기 탁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더 고요해졌죠. 그 순간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듯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두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동시에 엄청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던 저는 신음을 뱉으며 흔들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남자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끄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의자를 잡고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으면서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살고 싶어서 악을 쓰며 버텼어요. 하지만 머리채를 잡고 끄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머리로 손을 가져간 저는 결국 의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자에서 떨어졌고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죠. 누구든 듣고 신고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 순간 네 이놈!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실체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TV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 눈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빠 또래로 정장 차림에 목이 너덜너덜한 흉측한 모습이었고 또 한 사람은 두루마기 한복을 입은 것 같은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에게서 저번에 봤던 노란빛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목이 너덜너덜한 남자는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실제하는 사람처럼 뚜렷이 보였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할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이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반항 한번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 이 모든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요. 꿈인가 싶었지만 꿈은 아니었어요. 전 제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때 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같은 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 찾아오셨나 싶어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하시며 제 몸을 살피셨어요. 전 제가 머리도 마구 헝클어져 있고 옷도 엉망이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내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싫어서 말은 안 했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따라 기운이 이상해 늦게까지 기도를 올리고 누웠던 참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 호통 소리가 들렸고 복도로 나와보니 저희 집 문이 번쩍하면서 빛이 나더래요. 호통치는 소리는 분명히 사람 소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급하게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의자랑 협탁을 보시더니 죽어서 지 물건 찾으러 왔구만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 본래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죽어서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찾으러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속 두면 누구 하나는 사단이 날 거라고, 꿈에 나와서 괴롭힌 것도 교통사고를 낸 것도 다 그 남자의 영가라고, 본인이 곱게 죽지 못해서 억울해서 누구 하나 잡고 본인 물건 찾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전 아주머니께 부모님이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그냥 버려도 되냐고, 태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데려갔으니 이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이 망한 집에 있던 물건은 함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아가씨는 앞으로도 큰 걱정 없겠어. 큰 분이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네 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곤 직감적으로 아까 봤던 할아버지가 영화에서나 봤던 내 수호신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전 속으로 감사하다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도 무탈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할아버지도 다시는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뭔가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도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오싹하고 무서운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랜선 집들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한창 집 꾸미기에 열심히인 시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인테리어 중에 제일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인 커튼에 관련된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연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8년 전 제가 16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하시더니 필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으셨던 엄마는 이것저것 뚝딱 잘 만들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일찍 끝나고 바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원단 사러 시장에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떡볶이도 사달라고 할 겸 엄마를 따라 나섰죠. 시장에 도착하니 원단 가게가 참 많았는데 엄마는 평소 다니시던 가게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곧장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천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천천히 이것저것 살펴보시며 천을 고르셨고
전 엄마가 빨리 자고 나가서 떡볶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한참 천을 고르시던 엄마는 별로 마음에 드는 천이 없으셨는지 못 고르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찾는 원단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엄마는 사고 싶은 원단에 대해 쭉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장님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디론가 들어가서 잘 접혀있는 천 여러 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그 천들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바로 구매하셨어요. 엄마는 집에 오는 내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걸로 예쁜 포인트 커튼을 만들 생각이시라며 한껏 들떠계셨죠.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뭘 만들기 시작하면 보통 2, 3일 안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번엔 유난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심지어 바늘에 손이 찔렸다, 어깨가 자꾸 결린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셨어요. 사실 그때까진 엄마랑 저랑 둘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집중해서 뭘 하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엄마가 만든 커튼이 완성되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더 예뻐 보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엄마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눈치였어요. 모임 친구분들께 자랑한다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파주에 사시는 이모와 친척 동생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녁 함께 먹고 가려고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어른들은 2차를 갔다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동생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놀자며 계속 졸랐고 전 마지못해 딱 한 번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한 명은 옷장에서 찾았고 한 명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커튼이 누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붕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찾은 동생과 살금살금 그 커튼 앞으로 걸어가 커튼을 확 제쳤는데 어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커튼이 떠 있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옆에 있는 동생이 빨리 찾자고 보채는 바람에 하도 정신이 없어 아까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다 보니 어른들이 돌아오셨고 이모와 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없던 하루가 지나고 저는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출출한데 뭐라도 먹고 잘까 싶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당연히 거실은 캄캄했고 소파 옆 무드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깨시지 않도록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게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르르 커튼을 칠 때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커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전 내가 잘못 들었나? 갸우뚱하고는 다시 간식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저는 뭐야 하고 재빨리 돌아봤죠. 그런데 커튼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커튼 뒤에 숨은 것 같이 사람 형체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죠.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엄마야? 하고 물었지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전 힘겹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그 형체가 있는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볼록 튀어나온 곳을 손으로 눌러봤죠. 그러자 쑥 하고 커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커튼을 들어 안을 확인해 보는데 종아리부터 발이 없는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절 죽이겠다는 듯이 노려보면서요. 전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여자 귀신은 커튼을 들이밀며 저를 향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전 주저앉은 채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갔어요. 왠지 일어나서 뛰면 순식간에 붙잡힐 것만 같아서 도망칠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죠. 너무 긴장한 탓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때 그 여자 귀신이 커튼 속에서 빠져나와 커튼이 펄럭하며 가라앉음과 동시에 귀신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바로 그때 그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절 잔뜩 노려보며. 전 너무 놀라 냅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제 비명 소리에 놀란 부모님께서 뛰쳐나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전 그제서야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께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발 없는 여자 귀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꿍꿍거라고 하시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시더니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셨죠. 저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했어요.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으니 저도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일은 이렇게 제가 꿈을 꿨는데 착각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어서 자려고 씻고 왔는데 씻기 전에 화장대에 올려둔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침대 밑에도 옆에도 방을 샅샅이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야 할 제 방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전 혹시나 하고 거실로 나와봤죠. 그러자 어디선가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소파가 있는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소파 위에는 없는 것 같아 엎드려 소파 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 더듬거려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딱 손에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찾았다 생각과 동시에 뭔가가 제 손목을 훅 잡았고 그 느낌에 너무 놀라 손을 뺐습니다. 너무 생생한 느낌이었지만 설마 내가 착각한 거겠지 생각하며 소파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전 충격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파 밑에 엎드려 절 노려보고 있는 어제 그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죠. 그 여자 귀신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식간에 와다다다 기어나와 제 얼굴에 가까이 본인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잔뜩 겁을 먹은 전 얼른 일어나 도망가려는데 그 여자 귀신이 제 두 발목을 움켜잡더니 내 거야 라고 말하며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놀란 전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눈을 뜨니 제 방 천장이 보였고 제 몸은 식은땀 범벅이었습니다. 전 진짜 다행이라 생각하고 개운하게 씻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전 또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딸깍 소리가 나더니 방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눈을 돌려 방 스위치가 있는 곳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스위치가 저절로 혼자 눌린 거죠. 방의 불이 꺼지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던 그 순간 딸깍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고 방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뭐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전 그때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제발 몸이 움직이길 바라며 마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동시에 그 여자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더 끔찍한 사실은 그 귀신이 점점 저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 순간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귀신과 제 얼굴이 맞닿으려던 그때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절 깨운 건 엄마였어요.
엄마는 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 빨래를 가져다 놓으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킁킁대는 소리에 절 깨우신 거라고 하셨죠. 전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며 물으셨죠. 그래서 전 저번에 봤던 귀신을 또 봤다고, 자꾸 나타나서 날 괴롭힌다고,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며칠 전부터 몇 번이나 제 또래의 그 여자 귀신을 봤다고 말이죠. 엄마도 처음엔 커튼 뒤에 사람 형체가 보이길래 제가 커튼 뒤에 숨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커튼을 들쳤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제가 아니라 귀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엔 커튼 속에 있다가 얼굴만 쓱 내밀기도 하고 꿈에 나와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 설마 하셨대요. 왠지 저한테 그 귀신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때뿐이겠지 싶어 모르는 척 하셨다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다며 미안해 하셨죠. 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시던 스님께 전화를 거셨죠. 엄마는 스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혹시 최근에 집에 새로 들인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새로 사온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친 게 있나 싶어 집을 쭉 둘러보는데 커튼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커튼이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스님께 직접 만든 커튼도 문제가 될 수 있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럼 사온 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시장에서 사온 게 확실하다면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는 엄마가 그 가게에서 원단을 사던 날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골똘히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던 그 표정이. 엄마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하시며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원단 가게에 도착한 엄마는 사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그때 샀던 원단을 따로 빼두신 이유가 있냐고, 왜 꺼내놓고 팔지 않으셨냐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 없으시더니 사실 그 원단은 사장님 손녀에게 학교에서 춥지 말라고 예쁜 담요를 만들어 선물하려고 사주셨던 원단인데 몇 년 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에게 주려고 했던 원단이라 차마 팔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보관만 하고 있다가 원단을 볼 때마다 손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었는데 때마침 저희 엄마가 그 원단을 찾는 바람에 잘 쓰이길 바라시면서 큰맘 먹고 판매하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손녀가 혹시 나이가 중학생쯤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면서 카운터 안쪽에 붙여뒀던 사진을 떼어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여자 귀신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엄마와 전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사장님께 이 원단 때문에 손녀가 저희 집에 따라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면서요.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스님께 말씀드렸고 스님은 커튼이랑 남은 원단을 가지고 절에 오라고 하셨죠. 스님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잘 가라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저희는 그 커튼과 원단을 모두 태워 보내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할머니를 차마 떠나지 못해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걸까요? 그리고 또 본인의 선물이 될 원단을 사간 저희가 못마땅히 그 원단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집까지 따라온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저와 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사고로 떠난 그 아이가 이젠 다 내려놓고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아시죠?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